풀이쇼를 보는 수업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봐봐, 이거 이렇게 풀면 개쩔어 하면 수업 들을 때 우와 할 수 있지. 근데 시험장에서 그게 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잘 뚫어 나갈 수 있는 공부를 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네들이랑 해나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내 풀이쇼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교정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뚫어 나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너의 피지컬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안녕하세요, 이정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7학년도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를 할 거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저것 올해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한번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장 제 소개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다른 소개는 빼고 현장 출강하고 있는 학원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일단 단과학원은 제가 이렇게 세 군데, 대치두각학원이랑 그 다음에 대전 비전 21학원, 그다음 메시브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는 강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강남대성학원이 있고 이제 두각 S2가 있고 의대관이 있는데, 이 세 학원이 다 지금 재수종합반이 강사를 선택해서 듣는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때 저는 미적분 과목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아무튼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평가를 또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대에서 강사평가 중에서는 높은 편에 있는 강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보통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작년 수능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가볍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슬로건과 올해 이제 학생들이랑 좀 하고 싶은 약속,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진행되는 제 수업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결과부터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쭉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겨울방학 때 몇 등급에 오든지 간에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3월 학력평가에서는 80%에서 90% 이상이 보통 1등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8등급, 9등급 이런 친구들이 오면 당연히 이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제 그래도 고2 때 기준으로 한 모의고사에서 4등급 정도, 5등급 정도 나왔다는 친구들은 실제로 겨울방학을 잘 견뎌내고 나서 보니까 3월 모의고사에 1등급 커트라인이라 딱 걸리는 친구들이 한 8, 9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수능 수학 작년 기준으로 이제 올해랑 비교를 해보니까 미적분 100점 받은 친구들이 여기 수치 보면 알겠지만 1522명이 작년이고, 올해 이제 78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쭉 학생들한테 연락이 온 거랑 그리고 학원에 몇 군데만 좀 물어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한 30명 이상 정도가 올해 수능에서 100점 맞은 친구들이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내가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방향성이 수능이랑 딱 맞게 잘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준비한 만큼 친구들도 같이 노력을 하는 이런 수업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올해 한 해의 슬로건은 이거, 시험장에서 네가 쓸 수 있는 유일한 풀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온 거냐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100점만 친구들이랑 이제 매년 연락을 하는데, 야 너는 아무튼 수학을 그래도 잘 하는데 왜 혼자 공부 안 하고 인강만 보는 게 아니라 굳이 선생님 수업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풀이 자체가 좀 사파의 느낌이었는데 이 사파의 느낌으로 가니까 약간 모의고사에서 점수의 편차의 차이도 좀 나고 제 스스로가 살짝 불안했다. 근데 선생님 수업 자체는 일단 정파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정파 느낌인데 풀이 자체가 좋다. 그래서 내 사파 풀이를 정파 풀이로 좀 교정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수업을 들어보니까 교정이 잘 돼서 내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 방식에는 뭐가 되게 좋냐라는 얘기가 있었냐면, 이건 제가 현장에서 실제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이제 앞자리 한정 친구들이랑 같이 읽은 다음에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케이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케이스가 여러 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케이스 1번이 있고 케이스 2번도 있을 수가 있고 케이스 3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앞자리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야, 너는 시험장이야. 몇 번부터 하고 싶어? 이렇게. 근데 이게 당연히 나도 바라는 거는 정답이 되는 케이스를 친구가 말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럼 수업이 빨리 끝나니까. 근데 아무튼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더 많이 말해. 왜냐면 그걸 또 비교해서 듣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약간 골탕 먹이고 싶기도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안 되는 거다 하면은,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이걸 말할지 이걸 말할지 이걸 말할지 나는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아무튼 저는 무조건 앞에 앉은 친구가 말한 것부터 그냥 하기 시작을 해요. 왜? 이게 아무튼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가져가는 생각일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케이스면 얘가 왜 안 되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얘를 극복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현장에 왔을 때 나눠보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제 수업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슬로건은 이겁니다. 시험장에서 네가 쓸 수 있는 유일한 풀이를 같이 1년 동안 잘 만들어 나가보자 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3가지 약속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거에 연장선상에 있을 텐데 절대로 수학 강사 이정환의 풀이쇼를 보는 수업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할 때 야 봐봐 이거 이렇게 풀면 개쩔어 이런 아이디어 알려줄게 이거 가지고 가 하면 수업 들을 때 우와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시험장에서 그게 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우아할 만한 걸 알려줘. 그리고 집에 가서 너가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할 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령이랑 꽤 이런 걸 제발 안 부렸으면 좋겠고 그냥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좀 정석적인 방법으로 같이 잘 풀어나가고 잘 뚫어나갈 수 있는 공부를 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가 너네들이랑 질문을 해나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내 풀이쇼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교정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뚫어나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너의 피지컬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알겠죠? 그리고 제 풀이는 그러면 어떠냐 하면 이런 거였는데 일단 시중 해설 이번 수능 21번 기준으로 하나 뜯어왔거든요. 내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집을 사면 이런 식으로 막 그래프가 들어갔다기보다 그냥 줄글로 쭉 나와 있는 이런 해설을 접할 텐데 이것도 사실 오바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 근데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된 해설을 보면 제가 그냥 말 나온 김에 촬영하면서 지금 탁 든 생각인데 이 영상에다가 올해 저희 팀에서 만든 수능 분석지 있죠?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촬영팀이랑 말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일단 저희 연구실의 해설은 조건을 잘 해석해 보니까 이런 그래프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내가 수업 때 이렇게 하겠지. 여기에 개형이 1, 2, 3, 4, 5번이 있어. 그럼 너네들한테 물어볼 거야 아마. 어떤 개형부터 해볼래? 이렇게. 그때 그 친구가 3번이요. 3번이 특수하니까 3번을 하고 싶어요. 3번으로 해봐. 근데 안 돼. 그럼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또 몇 번 해볼래?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풀이쇼가 될 수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아무튼 되는 경우를 딱 같이 이제 가가지고 안 되는 거 다 해본 다음에 되는 경우를 갔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를 이해해보면 되는 경우가 요거밖에 안 남을 거고 이걸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의 풀이는 보면은 그냥 쭉 다 계산만 한 거였으면 지금 이거는 문제에서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잘 판단해가지고 계산은 짧게 해가지고 딱 끝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풀이를 제공을 한다는 거지. 알겠죠?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약속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발문을 너네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발문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2가지 정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일단 하나는 이거 수능 21번 문제지. 자, 딴 거 다 됐고 요 빨간색 박스만 한번 보자. 빨간색 박스만. 자연수 M의 집합은 이거다.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 일단 현장에서 풀었던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러더라고. 얘를 보고 딱 든 생각은 G가 뭐야? 그러니까 G가 뭔지 알아야 G-1도 알고 G1도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G가 뭐야? 이 생각부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를 좀 천천히 잘 읽는 친구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자연수의 집합은 이거야? 아무튼 얘가 자연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G-1도 양수인 자연수구나. 근데 G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을 곱한 게 자연수니까 G1은 뭐야? 음수여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를 좀 잘 읽어 나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얘를 하나 좀 더 들어보면은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y는 fx가 있어. 그리고 y는 gx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세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걸 보고 한 3등급 이하인 친구들만 하더라도 교점 개수 세라고? 뭐 해야 돼? 그려서 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거는 발문을 어떻게 보면은 얼핏 이해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거든. 교점의 개수를 세라는 건 아무튼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뭘 확인하라는 거냐면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잘 보라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이 위치 관계는 3가지가 있다고. 곡선과 상수함수의 위치 관계,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3가지를 다루는데 예를 들어 곡선과 상수의 위치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거지. 원래 얘네들이 곡선이어서 식을 변형해서 곡선과
쌍수로 바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곡선 이렇게 있다? 잘 봐봐. 이렇게 있으면 교점 하나지. 이렇게 있으면 교점 2개지. 이렇게 있으면 교점 3개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이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 이 함수의 오르락 내리락이 어디서 바뀌는지가 중요하고, 그때 즉 극대점과 극소점의 y값과 상수함수의 값을 비교해서 이 상수함수가 뭐보다 극소값보다 작으면 한 개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점의 개수를 보자는 게 곡선과 상수의 위치 관계에서는 뭘 잘 확인하자는 거야? 증감을 잘 보자는 거죠. 증감 조사하는 거랑 같은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냐면은 그 어떤 문제의 발문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너가 또박또박 읽는다고 발문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이런 발문이 나와? 그러면은 이 개념이랑 연결해서 요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 발문이 나와? 이 발문은 이런 식으로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잘 할 수 있게 수업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같이 읽으면서.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학 개념이 엄청 중요하잖아. 그치? 그 개념을 그 누구보다 효율적이고 탄탄하게 네 머릿속에 넣어 볼 거야, 내가. 뭘 가지고? 사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문제가 필요해, 문제가. 그러니까 개념이 잘 반영된 좋은 문제. 그런 게 대체적으로 뭐가 있지? 대표적으로 평가원 기출문제가 있을 거고, 잘 만들어진 창작 문항이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떤 개념을 네 머릿속에 딱 넣어주려면은 그 알려주고 싶은 개념이 잘 반영된 문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내 교재는, 그러니까 메소드 같은 경우, 시즌 1 같은 경우는 예제 실전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간지도 있을 거고, 시즌2 같은 경우는 엔제가 있겠지. 내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정확하게 네 머리에 박힐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엄청 잘 해놨어, 신경 써서. 우리 연구실에서 내가 책 쓸 때 계속 하는 게 그거야. 네가 딱 듣자마자 이거구나 할 만한 것들로 다 구성을 잘 해놨어. 자, 그리고 뭐 컨텐츠에 대해서도 오늘 딱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뭐냐면 수능 22번 이번에 나왔던 문제잖아. 어떻게 보면은 정답률도 되게 낮았고, 뭐 친구들 입장에선 신유형 문제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하이라이트 수학 1에 넣어놨던 문제였거든. 이게 뭐냐? 이 문제 결이 되게 비슷해. 위치 관계를 볼 때 식의 변형을 통해서 식을 봐가면서 이 함수의 위치 관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점의 이동을 잘 관찰해가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컨텐츠도 이미 준비는 많이 되어 있다 라는 거 믿고 잘 따랐으면 좋겠어. 아무튼 내가 올해 이제 친구들이랑 그리고 나랑 같이 공부할 학생들에게 약속할 3가지야, 이게.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할게. 풀이쇼 없어. 그리고 네가 문제를 읽을 때 잘 읽을 수 있게 할 거야. 잘 풀 수 있게 할 거야. 그리고 수학에선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너 머리에 잘 넣어줄 거야. 효율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게.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연간 커리 소개하기 전에 이제 올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충분히 친구들이랑 지금 나눈 것 같고, 각각의 이제 수업 소개는 내가 또 촬영해서 올려놓도록 할게. 연간 커리큘럼 영상은 좀 굵직굵직하게만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일단 메소드는 시즌 1 겨울방학 때 진행하는 수업이고,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교과 개념 당연히 엄청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할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알아두면 좋을 심화 개념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심화 개념까지 친구들이랑 같이 다 학습을 할 거다. 보니까 수능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일단 메소드에서 소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문제 발문, 당연히 이해를 강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풀 수업일수록 발문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념 배울 때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잘 읽을 건지는 같이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문제 발문, 이해 능력 강화는 문제 풀 때 읽으면서 얘기를 해나갈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를 주로 수업을 해나갔겠지만 기출문제에 없는 내용은 창작 문항을 통해서라도 같이 잘 분석을 해서 문제 풀 때 이런 행동을 하자라는 행동 강령, 그 다음에 이런 도구를 좀 꺼내와서 쓰자라는 도구 정리까지 메소드에서 다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쌤이 생각할 때 쌤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즌 1이야. 시즌 1이야. 이거는 올해 종강날 쌤이랑 이제 마지막이니까 또 막 사인 받으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들이 쌤 제가 1년 동안 정말 많이 돌려서 N회독했던 책이 메소드예요 하면서 그걸 사인 받으러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업 하나하나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목적, 목표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메소드는 가장 정확하게 개념을 알려줄 거고,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너가 뭔가 이렇게 간지럽다라고 느낄 만한 부분을 내가 예리하게 잘 긁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맞아 저거 내가 헷갈렸었는데 그거 내가 예리하게 잘 찔러볼게. 알겠지? 나 이거 문제 풀다가 막혔었는데 그거 예리하게 한번 잘 뚫어볼게. 그러니까 메소드란 수업 기대도 좋고 그다음 시즌2는 이제 문제풀이 하이라이트. 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또 의대를 간 친구들이 저 하이라이트 풀면서 너무 실력 많이 늘었어 했던 커리큘럼인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고난도 그 다음에 심화 주제로 출제가 되는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법을 리마인드 하는 거고 기출문제는 없이 다 자체 제작한 문항 그 다음에 강대 수능연구소에서 제작한 우수 문항으로 그 다음에 유명 수학 콘텐츠 회사에서 만든 또 좋은 문항으로 이제 교재가 구성이 돼서 그 좋은 문제들로 아무튼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 좋은 문제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잘 배치해서 같이 문풀 수업을 해나가는 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무래도 문제풀이 수업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의 과정에 대한 설계랑 그 다음 끝까지 답내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풀 모의고사가 아닌 하프 모의고사 서킷도 같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이 시즌2의 목적은 이거야. 조금 더 실전스럽게 아까 메소드에서는 정확한 걸 위주로 간다고 치면은 시즌2에서는 그 정확한 거를 좀 더 어떻게 실전스럽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과감하게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잘 풀 때가 있거든. 그런 부분을 시즌2에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지 않을까 호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시즌3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의고사 시즌에는 강K와 수능 리허설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강대 K는 뭐 이제 말하는 것도 입이 아파. 수능이랑 가장 이제 닮은 모의고사라고들 다들 잘 알고 있고 그다음 뭐 내 모의고사나 강대 K나 할 거 없이 6평, 9평 그 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미출제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를 해서 모의고사 속에 배치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요 모의고사 수업에서는 목표가 딱 이거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패할 일 없게 그렇게 시험지를 다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할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은 일단 내 모의고사만 해도 10몇 개가 나왔고 강대 K가 34개에 그 다음에 CSM17이라는 유명한 수학회사가 있는데 그 수학회사에서 제작한 모의고사 6개까지 해가지고 거의 50회차 이상의 모의고사를 수업하면서 해설 영상까지 다 제공을 했었어. 그러니까 올해도 너가 무조건 시험 잘 볼 수 있게 성공할 수 있도록 네 입시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캡이라는 수업 리캡은 2026학년도에 처음으로 내가 제작한 컨텐츠인데 목표는 딱 이거야. 핵심만 남기고 완벽하게 정리하는 수업. 그러니까 보통 파이널 수업이 여름방학 때부터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름방학 때 모의고사만 푼다고 또 실력이 늘지 않거든. 그래서 리캡 수업은 뭐냐면 모의고사랑 병행되는 어떤 새로운 수업의 형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약간 하이라이트 느낌이야. 그러니까 메소드랑 하이라이트를 섞어놓은 듯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주요 주제에 대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수업이다. 그리고 6월, 9월에 평가원에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나왔으니까 그런 문제들 좀 더 변형해보고 제작된 문제로 연습해보자 라는 수업이 리캡 수업. 그 다음 마지막 플러스 알파. 이거 뭐냐면은 고3 친구들이나 뭐 N수 친구들이나 이 수능 수업은 내신 기간에 휴강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휴강 기간 때 공부할 만한 자료들을 좀 나는 잘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변형 문제를 통해서 너네들이 내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이게 변형이 단순하게 변형하는 게 아니라 EBS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평가원에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변형을 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중간중간에 그 공부 자료로 너네가 활용할 수 있게끔 제작해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신이 고3 때는 사실 그 기출문제에 변형된 것들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문제 변형된 자료들도 내신 기간에 맞춰서 잘 나눠줄 거고 그리고 유명 수학 콘텐츠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엔제나 모의고사 또 공부의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아무튼 결론이 이거야. 그냥 너네한테 필요한 거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서 주려고 노력을 할게.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연간 커리큘럼도 내가 설명할 거는 일단 설명을 한 것 같고 뭐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각각의 OT에 촬영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할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시스템 요거 보여주면 되는데 뭐 쭉 읽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매 시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 보고 시험 결과 문자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주간지가 있을 텐데 그 주간지를 제출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나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첨삭해가지고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현장 수업 같은 경우는 모든 수업을 다 촬영해서 수능 전까지 복습 영상으로 돌려볼 수 있게 하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 영상 촬영하거나 촬영되어 있던 영상을 편집해서 나눠주는 형식으로 다 진행
진행된다. 그리고 이게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 사진 찍어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다가 올려주면 우리가 하루 안에 답변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전후에 나랑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내가 상담을 다 해준다 정도. 가볍게 말할게 이건. 자, 그럼 이제 진짜 할 얘기는 다 끝난 것 같고, 현장 강의 시간표는 여기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 내용은 아무튼 그 우리 유튜브 소개 있잖아. 알지? 그 눌러보면 설명 나오는 거.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랑 뭐 어떤 학원에서 어떤 타임 때 수업하는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겨울방학 올라가면서 수능 수학에 도움을 받기 위해 아무튼 너랑 맞는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나는 최대한 철저하게 좀 학생 입장에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나랑 이 수업의 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미 내 수업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고 네가 판단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저 정도는 그래도 연습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 하면 네가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초반에 다 말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너네 입장에 수업할 테니까 좀 한번 내 영상 보고 같이 공부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100점이 나오는 거를 경험한 만큼 내 수업의 목표는 100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하나 빠짐없이 내가 잘 준비해서 너네들이랑 공부를 좀 해볼 테니까 나랑 같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목표를 좀 이뤄보고 싶은 친구들은 의지를 갖고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알겠지? 연간 커리큘럼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본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